어려웠어요. 어렵네요. 알아듣기가 참 네, 큰일이네. 좀 어려웠죠. 네. 이렇게 쉽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책은 아니었어. 음, 그래서 저는 이번 책은 한 두 번 보다가, 뭐야, 딱 어느 한 문장에 딱 걸리니까, 음, 이 책이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조금은 알아지더라 했는데, 어렵긴 어렵더라고요. 음, 잠깐만요. 자, 일단 시간이 되었으니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당신이 우주다라는 책은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책들 중에서 책의 두께로 봐서는 가벼이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책이었고, 그렇지만 책을 펼치면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하는 책이었는데, 이, 그런 것 같아요. 이 책의 느낌만 이렇게 보면, 우리가 막 그 지식이 많고 방대했을 때, 저 사람은 참 아는 게 많고, 막 이렇게 끄집어내는 게 많구나라고 해서 책의 두께로 따지면 엄청 두껍다라는 느낌이겠지만, 그런 경우도 있잖아. 한마디를 딱 내뱉었는데, 그 말의 의미가 굉장히 깊게 담겨가지고 생각을 깊게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어떻게 보면 이 책이 또 그런 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쉽게 풀이하기에는 깊고, 또 어렵게 풀이하기에는 또 너무 어려울 것 같은 약간 그런 책인데, 아무튼 제가 일단 이번 챕터는 목차를 한번 먼저 보면, 전체 목차가 보면, 1부와 2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부는 궁극적 미스터리.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풀리지 않는 뭔가 미스터리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풀어놨는데, 그 1장이 제일 좀 더 어려운 거죠. 빅뱅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는 개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방대한 내용들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좀 알아차리기가 어려운 상태였다라는 거고, 또 그 다음에 2장 우주는 왜 이처럼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가? 그 다음에 3장. 그러니까 여기 2장은 보면 다음 주에 할 내용이지만 우리 몸이 소우주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어떻게 이게 완벽하게 맞아떨어지지? 이게 제가 이제 내년에 고미숙 선생님의 동의보감 책을 할 거다라고 하고, 동의보감 책을 읽기 전에 허준을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예전 드라마 있잖아요, 허준. 허준 드라마가 두 가지가 있는데, 어, 하나는 우리가 알던 예진아 씨 허준 나왔던 누구지? 그 배우 아시겠죠? 허준 하면 딱 상징적으로, 정광열, 정광열. 정광열은, 그 드라마가 앞에 거고, 그게 68화인가 64화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뒤에 1999년 버전의 허준이 있더라고요. 그 허준은 130 몇 화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 두 편을 다 보자. 다 보고,
동의보감을 보자 하면 거기에 보면 몸은 우리 몸은 우주다 해가지고 그걸 자세하게 왜 우리 몸이 우주인지 소우주인지를 낮과 밤이 있듯이 사람은 머리와 발이 있고 그리고 사계절이 있듯이 사람은 사지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풀어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게 이 우주 365일이 있듯이 365개의 관절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걸 이렇게 딱 매칭시켜 놓는 구절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우주적 몸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이렇게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아직 읽어보진 않았지만 저도 3장은 시간은 어디에서 왔는가? 그 시간에 대한 양자는 시간의 지배를 받는가? 아, 그러면서 또 여기는 또 심리학이 등장하다가 또 나와요. 이게 시간하고 심리학하고 또 무슨 관계지? 라는 또 질문도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4장은 우주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라고 하면서, 여기에서 보면, 소제목을 보면, 우리가 보는 것과 현실은 마음 게임이다. 어, 라는 또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5장은 우주는 설계되었는가? 라고 했을 때, 이게 또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은, 우리의 삶을 내가 설계한 대로 되나? 예, 이렇게 매칭을 시킬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6장은 양자 세계는 일상생활과 연결되어 있는가? 했을 때, 나의 뇌를 믿을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이 양자에 적응하기. 우리가 그냥 1차원적인, 2차원적인, 3차원적인 세상을 살면 이 양자에 대한 의미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자에 적응하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7장을 보면 우리는 의식을 지닌 우주에 살고 있는가? 이 의식이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보면, 여기에 보면, 현실이 스스로 말하게 하라. 이게 의식과 연결될 수 있는 챕터겠죠, 그죠? 그 다음에 8장을 보면 생명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보면, 음, 여기 보면 이제 항상 첫 번째 챕터는 미스터리 파악하기로 시작해요. 하면서 작은 것에서 아무것도 없음으로의 여정. 그럼 이거는 무상무화. 법륜스님의 그 뭐지, 반야신경의 무상무화의 개념으로 또 이렇게 접근이 되겠죠? 뇌는 마음을 만드는가? 했을 때, 컴퓨터가 마음이 없는 5가지. 우리가 이거는 뭘로 접목시킬 수 있냐면은, AI 시대에 AI가 인간의 능력을 능가한다는 맞아요. 그치만, AI에게는 마음을 가질 수 있나? 라고 했을 때, 감정을 가질 수 있나? 라고 했을 때, 이 감정이 유발되는 인간의 몸의 기제를 보면 이 신경 전달 호르몬의 어떤 역할도 있단 말이에요. 어, 그럼 그게 AI가 가질 수 있나? 라고 했을 때 데이터에 기반해서 말하는 것을 착각하는 거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걸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궁극적 미스터리를 이렇게 9가지 주제를 가지고 질문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부에서는 우주적 자아 끌어안기 해서 10장은 개인적 현실의 힘 해서 그 현실적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현실은 드러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고 11장은 당신은 정말로 어디에서 왔는가?
이게 가장 근원적인 질문이잖아요. 나는 어디에서 왔고, 나는 누구이고, 나는 무엇인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여기서 하고 있는데, 내 마음인가, 우주의 마음인가? 라고 하면서 창조자로서의 마음, 어, 이런 본질적인 이야기를 이 챕터에서는 하겠죠. 그 다음에 12장. 그러면 어디쯤 온 것일까라고 했을 때, 실체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을까? 지금 우리가 가지는 이 실체가 나를 자유롭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또 근원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책의 내용은 책의 두께는 그렇게 두껍지 않지만 굉장히 방대한 내용을 함축적으로 다루고 있어서 그 문장들이 좀 어려워요. 이게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책들은 그냥 가벼이 한번 쭉 그냥 눈으로 한번 담으면서 담다가 보면 대신에 이제 이 챕터들을 이렇게 잘 챙겨보면서 여기 목차를 이렇게 딱 프린트해서 이 목차를 펼쳐놓고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서 내가 여기서 걸리는 어떤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한 문장이 걸릴 수도 있고, 한 단어가 걸릴 수도 있고, 그, 뭐지, 그 페이지가 걸릴 수도 있고, 아무튼 그거는 다 개인마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이 책을 만나보시면 좀 힘이 덜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1주차 참여전 준비해야 할 것에는 일단 목차는 항상 우리가 새 책을 만나면 스캔을 해서 이렇게 프린트를 하죠. 다 하셨을까요? 아유, 항상 책을 볼 때 목차를 보면서 책을 보는 것과 목차를 없이 책을 보는 거는 이제 목차가 앞에 있지, 책 앞에 있지만 이걸 또 이렇게 뒤집어서 봐야 되잖아. 그렇지만 이렇게 책을 펼쳐놓고 보면 전체 지도에 내가 내비게이션을 두고 보는 거와 같은 의미예요. 전체 지도를 펼쳐놓고 내가 어디 지점에 와 있냐를 항상 보면서 그 다음 지점은 내가 어디로 가지? 뭐 다음 휴게소는 5km 남았습니다. 뭐 이런 거 개념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목차를 프린트해서 항상 스캔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 1부, 2부로 저는 크게 나누지는 않았고, 그냥 1장에서 12장으로 이렇게 챕터만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1칸 견출지로 1장에서 12장 이렇게 붙인다. 이걸 붙이는 의미는 뭐냐 하면은 책을 이렇게 읽다 보면 어, 이게 뭐 두꺼운 책이든 얇은 책이든 우리가 그렇잖아. 내가 여기에서 여기까지만 가면 돼 하면 마음에 부담이 없는데 이 시각적인 이미지, 이 뇌는 시각적인 요소를 굉장히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게 전체가 되어 있고 내가 갈 지점을 알지 못하면 굉장히 지루해하기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1장 이렇게 2장 이렇게 돼 있으면 1장은 이만큼만 읽으면 되네. 그러면 크게 부담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 심리적인 게 내가 이렇게 작동을 해놔야지 시각적인 요소의 어떤 그 자료를 이렇게 해놔야지 내가 안 써도 되는 뇌의 작동을 안 쓰게 해줄 수 있는데 이렇게 해놓지 않으면 이 두 가지 장치를 해놓지 않으면 책을 읽을 때 기본적으로 뇌가 긴장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부담스럽고 긴장될 수도 있다. 이게 뇌과학적인 의미에서 접근을 해보면 그런 기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새 책을 할 때는 목차를 스캔하고 견출지에 라벨링을 하시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1부 1장 빅뱅 이전에 무엇이 있었을까를 읽어보세요라고 했고요. 네, 한번 쭉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제 알 수도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나오는데, 책을 이렇게 먼저 한번 보면, 음, 일단 그 1장을 보기 전에 앞에 개요가 있어요. 인간적 우주의 여명처럼 있는데, 여기에 보면 22페이지, 모든 것은 상대적인가? 해서 아인슈타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맨 밑에 줄에 보면, 아인슈타인이 공간, 시간, 물질, 에너지, 그리고 중력의 암호를 풀 수 있었던 것은 시각적 이미지의 경험 덕분이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것으로 당신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 자신만의 현실을 창조할 수 있음이 증명되는 것일까? 물론이다. 제가 방금 가볍게 목차에 대한 이야기, 견출지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시각적 이미지의 경험 덕분이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살면서 내가 기록을 하고, 뭔가 다이어리도 적고, 나의 일주일을 계획하고, 이런 것들이 이 시각적 이미지의 경험 덕분에 내가 뭔가 풀리지 않는 나의 삶에, 그 해답을 그 안에서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내가 하는 것들, 내가 일상에서 만나는 것들에 대해서 그 증명하게끔 본질적인 이야기를 이 책에서는 계속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여기서는 시각적 이미지의 경험 덕분이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게 핵심이겠죠. 그러면 내가 살면서 이 시각적 이미지에 대한 어떤 것을 행하고 있지라고 했을 때, 하는데, 시각적 이미지도 내가 알아차리기 쉽고 보기 편한 상태여야 되잖아. 어, 그것도 마찬가지. 우리 아이들이 뭔가 뭐 이렇게 메시지 전할 때 있잖아요. 뭐, 엄마 사랑해요 한다든지, 뭐, 그림 그려가지고 뭐 이렇게 전달해 주거나 이런 거는 보면 굉장히 일차원적인 건데 어렵지 않잖아요. 걔가 무슨 마음을 전해주려고 하는지 딱 보이잖아. 그런 것처럼 그렇게 시각적 자료를 내가 만들어 놓으면 된다, 나에 대한 것을. 이런 좀 가볍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뭐 아인슈타인의 이론에 대한 상대성 이론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이런 이야기들이 쭉 앞에 도입부에 나오고 있습니다. 넘어가고 그래서 1장을 이렇게 만나면 일단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지원님은 이 1장을 어떻게 만나보셨을까요? 일장, 일장 읽기 전에 이제 앞에 목차를 보고,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렵다. 그래서 지금 앞에서부터 읽다가, 이거, 일장의 마지막부터 읽다가, 중간으로 왔다가, 꽂히는 문장 하나만 붙잡고, 일단은 멈췄거든요. 어려워요. 음, 어려워요, 그죠? 예, 너무 어려워가지고, 음, 갑자기, 해트트릭이 갑자기, 58페이지 해트트릭. 이게 아들이 축구하니까 이것만 보이는지. 근데 자, 순환적 우주라는 단어도 들어왔었고요. 네. 음, 하나하나 걸리는 단어로 가지고 해도 돼요. 네, 순환적인 우주 순환한다는 그거가 음, 많이 꽂혔어요. 그리고 순환적 우주. 이거 보면은, 네, 모든 것이 지금이나 과거나 미래에도 항상 같을 거. 뭐 이런 거. 이것도 눈에 들어왔고. 일단 네. 그렇습니다. 일장 네. 읽을 때. 자, 우리
오키님은 일정을 어떻게 만나고 오셨을까요? 저는 그냥 한번 눈도 그냥 가볍게 보려고 했는데, 이게 진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물리학이잖아요. 물리학인데, 이게 예시를 하나씩 들면 조금 그렇다면서 또 전문적인 용어가 나오니까 이게 다시 멘붕이 오더라고요. 멘붕이 와서, 순간적으로 든 생각이 뭐냐면, 이거 그냥 읽으면 안 되겠다. 이게 약간 물리의 양자라든가 상대성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전혀 이런 솔직히 관심을 했었지만 제가 공부를 안 했으니까 이런 게 그래도 조금 기반이 되면 조금 이해가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책을 검색하면서 물리학 그 양자역학하고 그런 걸 좀 찾아봤거든요. 이제 찾아봤는데 좀 저는 또 그걸 보면서 이게 저에 대해서 조금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책을 이해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어 이거에 대한 기본 바탕이 없어서 내가 그런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런 물리학이나 이런 책을 조금 내가 또 찾아봐야 되겠다는 저를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어떤 수업 들으면서 했는데, 제가 원리 원칙이더라고요. 원리 원칙이라서 그 베이스가 없으면 이게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이 뭔지는 알겠으나. 근데 이게 저한테 안 와닿으니까 그냥 글자인 거예요. 저는 딱히 음, 걸리는 단어라니까 문장도 솔직히 없었거든요. 없었고 음, 그냥 전체적으로 두리뭉실 이런 가이드는 동글뱅이 안에 뭔가 계속 도는데 이게 음, 저한테 직접적으로 지금 안 와닿거든요. 그러니까 음, 베이스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저한테. 이런 일단 이분께서 디펙 초포라께서 일단 이게 영성과 관련해서 이렇게 이거를 책을 쓰신 것 같긴 한데 기본적인 베이스는 일단 물리학을 가지고 설명을 하시는 거잖아요. 양자역학의 상대성 이론이라든지 그런 제반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솔직히 책이 안 와닿아요. 솔직히 저는 일장을 읽으면서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저는 원리 원칙이 있다 베이스에 깔려야지 조금 이런 책들은 조금 내가 소화를 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네, 그래서 상대성 이론, 물리학 음, 이런 책들을 제가 조금 검색을 좀 했었었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내가 또 이렇게 또 이런 하나의 관심사를 조금 하나 더 또 캐치해 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전반적으로 제가 한번 읽어봤을 때는 뭔가 조금 설레는 느낌이었어요. 그냥 막연한 느낌으로는 조금 설레는 느낌이었거든요. 저와 우주를 연결한다는 이 내용 자체가 앞으로 계속 그렇게 갈 거잖아요. 갈 건데, 저와 우주를 연결한다는 것은 솔직히 저도 막연하게 느끼고 있지만, 이게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책을 읽고 제가 또 다른 공부가 들어가겠죠. 이에 관련된 내용들을. 그러면 시각적 효과가 더 커질 것 같아. 일단 제가 눈으로 습득하고 배우는 거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이런 부분도 재밌게 들어갈 것 같아요. 어렵긴 합니다만, 네, 합니다만 좀 네, 재밌게 들어갈 것 같아요. 네. 자, 이 책의 저자를 보면 이 책의 표지에 앞에 저자 소개가 되어 있는데 보면 그 날개 표지에 보면 디팍 초프라랑 미나스 카파토스 되어 있는데 디팍 초프라는 보면 하버드 대학교 의학 박사 출신의 대체의학 전문가이자 인도의 치유 전통인 아유르베다와 현대의학을 접목한 심신상관의학을 창안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게 영성적인 부분이겠죠, 그죠? 그래서 과학 지식과 영적 사상을 아우른 독창적인 건강론과 행복론을 전하고 있으며, 그렇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렌 스터디에서 영성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한다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가 없잖아. 그거를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미나스 카파토스는 그리스 출신의 미국 양자 물리학자이자 우주학자이자 기후변화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산물리학과 석좌 교수로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는 우주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방대하게 비유하고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우주에 대한 우주에 대한 것과 양자 물리학에 대한 것과 이 심신상관의학에 대한 것과 영성이 결합되어 있는 책이니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죠? 그래야죠, 그렇지만 네.
이것을 나와 연결해서 비유해서 풀어내면 이해하기가 쉬울 수도 있다.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나의 비서가 있다. 누가 있어요? AI, AI. AI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책을 네. 읽을 때는 얘 옆에다 친구들을 두고 같이 읽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이론이 탁탁 걸린다, 어떤 내용이 어떤 문장이 걸린다면 얘한테 물어봐서 나의 관점. 그러면 만약에 오키님 같은 경우에는 나의 관점으로 풀어내기 쉬운 건서 나의 정보도 좀 줘야 되겠죠. 나는, 현장에서는 간호사 일을 하고 있고, 나는 이런 전문적인 스페셜리스트가 되고 싶어. 근데 이 촉근 이론, 뭐, 여기 책에 나온 촉근 이론을 만약에 예를 들면, 촉근 이론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주고, 이게 나의 스페셜리스트의 관점과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는지 풀어서 설명해줘. 여기에서 나오는 걸리는 것들을 똑같이 그렇게 프롬프트를 써가지고 얘한테 기본적인 베이스의 이론과 그 설명과 나와의 연결해서 이거를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는지 풀어줘라고 하면 어떻게 써요? 오케이님. 좀 쉽게 풀어지겠죠. 그럼 내가 일단은, 그거 이론에 대해서 받아들이기가 수월하겠죠. 네네. 자, 지원님 같은 경우에는 나는, 내가 지금 필 라이프 스페셜리스트, 의 한 부분을 하려고 그래. 라고 했을 때, 그치만 나는 심리 분석 프로파일러의 기본 기질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헤드트릭, 이론에 대해서, 이 헤드트릭이라는 말을 잘 설명해주고, 이거와 연결시켜서 나의 이 관점과 풀어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줘. 이렇게 그냥 질문을 던져보는 거야. 그러면 어때요, 지연님? 어, 챗 GPT, 이게 AI가 있으니까, 이게, 저, 갑자기 저한테 헤드트릭이라든가 순환적 우주라는 이 단어가 이렇게 눈에 띄는 이유가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아까 전에 현주쌤이 말했던 그 연결을 음. 한번 연관을 지어서 물어보는 거 재밌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이 책은 그렇게 읽어야 돼요. 내가 이 전체를 이해할 거다라는 것은 아까 오키님 말씀처럼 우리는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물리학적 지식이라든지 우주학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동의보감을 읽으려고 하니까 맨 땅에 헤딩할 수는 없잖아. 그러면 기본적으로 허준을 보면 거기에서 나오는 그 시대에, 그때가 선조 1년, 2년 시대인데, 그, 허준이 임진왜란도 만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맨 마지막에는 저는 항상 드라마를 볼 때 한 1, 2편 보고 나면 맨 마지막 편을 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끝나는지를 보고 나서 이 과정이 어떤 여정을 만나는지를 제가 쭉 본단 말이에요. 그렇게 저는, 그러니까 제가 목차를 프린트하는 이유도 결론을 알고 과정을 저는 이렇게 하나하나를 보는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베이스는 모르지만, 기본적인 이론은 모르지만, 이걸 계속 나와 연결시켜 보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해하는 언어로서 얘를 이해할 수 있겠지. 그죠? 어. 그러니까 지금 지원님은 운동에 관심이 있으니까, 건강 운동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쪽 용어들은 잘 아실 거예요. 뭐, 뭐지? 그 기구 이름이 뭐예요? 진짜 맞네. 벤치프레스요? 벤치프레스, 뭐 하여튼 그런 기구 이름과 그걸 했을 때 내 몸 동작을 어떻게 해야 음. 되는지에 대한 기본 거는 딱 알잖아. 벤치프레스만 이야기하면. 근데 저는 몰라요. 근데 오키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병원에 있으면 병원에서 전문적으로 하는 용어들이 있잖아. 의학 용어들이. 그걸 딱
딱 이야기하면 이 환자가 대충 이런 환자구나라는 것을 알잖아. 그는 본인의 전문 용어니까 아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처럼 내가 잘할 수 있는 언어로서 풀어서 하면 내가 빨리 받아들이기가 수월해진다. 라는 거지. 그러면 뭐 촉근 이론을 병원 현장에서 간호사의 관점으로 풀어내려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그 촉근 이론이 쉽게 내가 와 닿을 거잖아. 그러니까 어렵게 물리학 공부를 막 지금 책을 가지고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제프 요정님 안녕하십니까? 이것을 얘들한테 물어보면서 공부를 하나씩 하나씩 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공부하기 좋은 시기다라고 하는 게, 예전에는 뭐 하나의 이론을 보면 도서관에 가서 그와 관련된 책을 다 봐야 되거든. 네이버의 지식도 한계가 있잖아. 왜? 네이버의 지식도 글을 써놓은 기반으로 그 글에 뭐 블로그라든지 이런 거가 있으니까 그게 증명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논문을 다 뒤져볼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챗GPT나 뭐 이렇게 생성의 AI 한 두세 가지 펼쳐놓고 똑같은 질문을 같이 다 줘버리는 거야. 주고 한 세 가지 이상은 줘야 되겠지. 그래서 내가 딱 와닿는 내용을 가지고 내 의미를 풀어서 진- 이해하면서 한 챕터씩 공부하면 된다라는. 이해되셨죠? 이렇게 책을 보려고 딱 하면 어때요? 오키님? 수월하게 되는데 그 사이 제가 좀 챗GPT한테 이거 좀 물어봤거든요. 이 책 수월하게 읽으면 어떻게 읽어야 돼? 그래가지고 딱 얘기해 주는데 딱 그렇게 해서 너무 이게 과학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편하게 접근하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영적인 지식이 아니라 경험의 책이다.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을 조금 강조를 하면서 너무 저의 그거에 대해서 너무 접근하지 말고 좀 가볍게 읽으라고 돼 있네요, 보니까. 제가 재미나이하고 두 개 다 해보니까 둘 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제가 너무 책을 딱딱하게 접근하려고 했다는 느낌은 드는데 그래도 참 기질이라는 게 그치. 내가 그걸 어, 또 욕구라는 게 있잖아, 내가. 네네, 예, 그래서 나의 지금, 욕구. 네, 이게, 책도 보면서 이것도 활용해 가면서 지금 그렇게 저는 그쵸. 아마 그렇게 하시면 돼. 접근할 것 같아요. 음, 지금으로서는 제가 그렇게 접근해서 이 책을 좀 좋아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내가 새로운 분야가, 한 분야가 열릴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 책, 뭐, 우리가 뭐, 그 대신에 여기서 딱 본인이 중심을 잡아야 되는 게 계속 얘한테 빨려 들어가면 안 돼. 빨리 나와야 돼. 어느 정도가 이렇게 또 습득이 되면 빨리 나와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야지. 얘는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 거잖아. 네. 거기에 내가 음, 빨려 들어가면 더 복잡해진다. 왜? 음, 내가 얘가 주는 이론을 다 받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그렇잖아. 도파민이 막 분출을 해버리면 중독이 일어나잖아. 음. 그는 이게 컨트롤이 안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챗GPT나 생성형 AI를 사용할 때 그 도파민 중독에 걸리면 안 돼요. 그거는 내가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아래 프롬프트를 통해 나와 친한 생성형 AI에게 질문해 보세요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쭉 저는 항상 어떻게 하냐면 이 목차를 다 집어넣어서 이의 내용을 통해 인간의 삶에서 영성을 가진, 저는 이제 루틴과 이 우주와 어떻게 연결이 될 것인가가 이 책에서 저는 꽂힌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삶에서 영성을 가진 루틴 있는 삶이 위의 책의 내용과 연결시킬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줘라고 챗GPT한테 물어봤고, 또 다른 그 생성의 AI에게 물어봤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제 페이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책을 한번 내용을 보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3페이지에 보면
빅뱅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해서 페이지 43페이지에 보면 두 번째 문단의 중간 단락쯤 보면 무슨 내용이냐면은 결국 우리는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시간 단위까지 접근하는 데는 성공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대의 손바닥에 무한을 그리고 한 시간의 영혼을 담는다는 윌리엄 블레이크의 유명한 식구가 현실로 구현되는 순간이다. 물론 한 시간은 엄청 길지만 이 시점에 도달하면 우주는 무한히 작아지고 과부하된 컴퓨터는 아무것도 계산할 수 없는 지경에 놓인다. 자, 그래서 제가 이것의 다섯 번째, 그대의 손바닥에 무한을 그리고 한 시간의 영원을 담는다를 나의 삶과 연결한다면 어떤 의미를 담을 수 있는지 스토리텔링 해주세요. 라고 제가 미리 준비할 것을 해놨어요. 어, 제가 왜 이거를 시간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냐 하면은 제가 최근에 깨달았던 것과, 어, 그, 깨달았던 건데, 이 시간에 대한 의미가, 인간이 생각하는 시간은, 과, 이 우주의 섭리가 이루어지게 해주는 시간과는 다르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냐 하면은, 제가 겨울 방학 때 이사를 갈 거야 라고 다 계획을 세우고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치를 다 했어요. 근데 더 이상 할 게 없어. 그래서 나는 겨울방학 때 이사를 갈 거야 였어. 근데 이게 우주의 섭리에서 말해주는 시간은 이 나라는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 이 줄이 되게 많이 있잖아.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뭔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다 정리하고 내가 가지는 시간의 개념과 내 머릿속으로 이 정하는 시간의 개념과 시간의 개념이 다르더라라는 거예요. 그걸 제가 언제 알게 됐냐면은 저는 2018년도에 유치원을 그만둘 거야 라고 말을 했던 사람이에요. 2018년도에 유치원을 그만둘 거야 했을 때 제가 지금 있는 유치원이 개원하는 시점이었고 18, 19, 20, 21, 22, 23, 24. 7년 정리하는데 6년이 걸렸고, 새로운 곳에 내가 꿈꾸던 환경의 유치원으로 가기까지 7년이 걸린 거죠. 내가 그때 그거를 알고 그렇게 말했을까? 나는 2018년도에 유치원을 그만둘 거야에 끝나는 시점이 2023년도 2월이었어요. 근데 이게 내가 만약에 2018년도에 나 유치원 그만둘 건데 왜 그만 못 둬? 그만 못 둬? 왜 안 돼?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 이러고 있었으면 그 6년의 시간이 어땠겠어요? 엄청 네. 힘들었겠지. 저는 말은 내뱉어 놓고 또 열심히 제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열심히 했어요. 코로나 때도 막 온라인으로 공부도 했고 또 유치원에서는 카카오 라이브 톡으로 부모 교육도 매일 했고, 그거를 더 열심히 했다는 거죠, 그때. 내가 좋아하고 재밌어 하는 일을. 그러면서, 뭐까지 했냐면은, 우리 선생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어, 매일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운동하실 분 해가지고, 손들어 해가지고, 그 선생님들만 모아서 카카오톡 방을 하나 만들어서 아침 6시 되면 제가 라이브 톡을 켜는 거야. 카카오 라이브 톡을 켜서 그 스트레칭 하는 거랑, 띵꿀부부의 그 근력 운동 10분이 있어. 그 25분을 매일 하면서 그러니까 근무하는 날은 매일 하면서 그때 참여했던 선생님이 5분이 있거든요. 그거를 매일 하면서, 그러니까 새로운 거, 내가 카카오톡 라이브 톡을 알고 나서
재밌는 거야. 그래서 막 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 거야. 그러면서 막, 기후 PD에서 또 뭐 환경 그거 하면서 카드 뉴스 만드는 거 뭐 우리가 NKYU에서 배워가지고 막 그 환경과 관련된 카드 뉴스 만들기도 막 하고. 그러면 미래 교육에 대해서 내가 뭔가, 카드 뉴스 만들기도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또 우리 졸업한 학부모님들 또 뭐 지금 현재 다니는 학부모님들을 불러 모아갖고 밴드에다가 뭐 이름을 뭐라 지었더라. 아무튼 이상한 미래 교육과 관련된 뭐 관심 있는 사람들의 모임 해가지고 거기다가 제가 카드뉴스 만든 걸 계속 올리기도 하고 지금 생각하면 엉뚱한 짓을 엄청 많이 하는데 저는 재밌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2018년도에 유치원을 그만둘 거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근데 내 능력에 내가 재밌고 잘하는 것들을 계속 키우고 있었지. 그때. 폭발적으로 했던 거죠. 그전에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따지면 이전에는 익숙한 걸로 계속 했다면 이후에는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왔잖아. 이 우리가 코로나에 적응하기 위해서, 비대면에 적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오는 거에 엄청 적응을 했지. 그죠? 그러니까 6년이 금방 가더라는 거죠. 제가 6년이 그렇게 될 거다라는 거를 생각하고 했겠어요? 난 그냥 그만둘 거야 라고만 했지. 유치원 안 할 거야 라고만 했지. 근데 그때가 그냥 자연스럽게 오더라는 거예요. 오더라는 거죠. 음. 그리고 내가 진짜 이거는 신기한 게, 내가 어제 남편에게 이제 제가 병원을 다니고 와서 2022년도 11월에 병원을 다녀오고 나서, 아, 내 건강 상태가 이러니 딱 그날 결정했어요. 나 이제 진짜 2023년 2월에 유치원을 폐원할 거야 라고 딱 그날 저녁에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저 지금 그 유치원에 연결시켜 주신 분이 아침에 제가 차량 운행하고 딱 내리는데 전화가 온 거야. 그 아침이면 한 9시 한 20분쯤 됐겠죠? 전화가 와서 원장님 혹시 유치원을 그만두실 생각이 있으시냐고 이러는 거예요. 이게 말로써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 뭐 돗자리 깔았냐고. 내가 이거 아무도 말 안 한 거를 그러면서 이제 그 유치원하고 커내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된 상황이 이제 지금 이렇게 일어난 건데, 마찬가지, 그대의 손바닥에 무한을, 그리고 한 시간의 영혼을 담는다라는 의미가 이런 의미예요. 내가 무엇을 할 거야, 나는 이 방향으로 갈 거야 하면 그렇게 던져 놓으시면 돼요. 그치만 나는 언제까지 이것이 되어야 돼라고 목적을 담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이쪽 방향으로 갈 거야 라고 던져놓고 내가 재밌고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하면 돼. 근데 나는 이쪽 방향으로 갈 거야. 난 6개월 뒤에 이렇게 될 거야 하고 막 하나하나 목적을 가지고 막 하면서 막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이런 거 있잖아. 또 특히나 엄마들이 아이를 키울 때도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되어야 돼. 이건 누구의 염원이야? 엄마의 염원이지. 거기에 그걸 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이렇게 될 거야. 하고 내가 잘하고 좋아하고 내 에너지를 좋게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애가 그렇게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를 점검하지 말고 내 좋은 에너지를 애한테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게끔 해주면 된다. 마찬가지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해놓고 나의 상태를 좋게 해야지. 왜? 내 몸이 우주이기 때문에 내 우주의 에너지가 잘 교류되어야지 그쪽 방향으로 가는 나의 상태가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무엇을 할 때 어떤 목적을 담고 기간을 정해놓고 그거에 내가 막 불안해하고 안 되는 거에 안달하고 그렇게 하고 있나라고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시라. 그래서 그대의 손바닥에는 내 이 손바닥에는 무한을 담고 그리고 한 시간에 내가 이 찰나에 나의 영혼을 담는다 했을 때 내가 이 찰나의 시간
내 하루의 시간에 나는 어떤 태도로 임하고 있는가를 질문하면 되겠죠. 그래서 저의 삶의 모토가 하루가 내 인생이다라고 하는 게 이 의미예요. 내일을 내가 모르지. 내 미래도 내가 모르지. 그치만 내 하루의 모든 것을 다 담아서 사는 거야. 그러면 내 하루처럼 내일을 만날 거니까. 내 오늘 하루처럼 내일을 만날 거니까. 아이, 뭐 오늘 안 해도 돼. 내일도 있는데 뭐. 그럼 내일 없어요. 왜? 오늘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주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아요. 내가 그래서 제가 쉬려면 쉬더라도 의미를 담고 쉬어라 그랬어요. 기간을 두고 쉬어라고. 나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 이 정도는 쉬을 거야. 라고 메시지를 던져놓고 쉬어라고. 아, 오늘 난 피곤해서 그냥 오늘은 원래 이거 하기로 했었는데 그냥 안 하고 말아야지. 뭐 내일도 있잖아. 그럼 내일도 똑같은 마음이 들겠지. 왜? 어제 그 에너지가 나에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일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 어제도 안 했는데 뭐 오늘 하루 쉰다고 뭐 내일이 특별해지겠어? 또 하루가 지나지. 그죠? 그러다가 그게 내 미래야. 오늘 한 시간이 그냥 내 미래라고. 내가 오늘 한 시간에 나를 어떻게 담느냐에 따라서 그게 내 미래니까 내 미래를 고민도 하지 말고 걱정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 내가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내일이 그렇게 있는 거고 미래가 그렇게 있는 거다. 심플하죠, 매우. 음, 그죠. 그래서 여기에 막 어려운 내용들이 많은데 44페이지에 보면 그 미스터리 파악하기 위에 바로 문단에 보면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게 제가 방금 방대하게 설명했던 내용의 의미예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시간과 공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이것들을 근거를 대기 위해서 많은 이론들을 이 책에서는 이야기를 해요. 계속. 이야기를 쭉쭉쭉 하면서 그 67페이지에 모두 어디로 갔나 편을 보면 어떻게 67페이지 어떻게 물리적 현실이 숫자로 축소되어야만 할 정도로 수수께끼로 변했단 말인가. 물리학의 물리학은 물성을 다루는 과학이지만 이게 우리 그 심리학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사이컬러지라고 하나요? 여기 보면 싸이 물리학이 싸이 이 앞에 그 접두사가 동일하죠. 그죠? 그래서 물성을 다루는 과학이지만 심리학은 인간의 물성을 다루겠지. 그죠? 우리가 봤듯이 물성은 양자혁명 속에 사라졌다. 우리가 말하는 건 바위를 걷어찼을 때 바위가 딱딱하다는 것을 경험하는 오감과 같은 종류의 간단하고 기본적인 물성이다. 미묘한 물성이 양자역학에서 다루는 아원자 입자와 파동의 형태로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연관된 장애물을 극복할 수는 없었다. 그 장애물이 뭐였냐면 첫 번째 장애물은 작은 물체와 큰 물체가 공존할 수 없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나의 소우주와 대우주가 한 곳에서 한 시간에 한 공간에 이렇게 있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원리적인 거, 움직이는 원리적인 거가 같은 형태다. 그러면 이게 에너지로 통하는 거지. 에너지로 통하는. 그래서 공존할 수는 없다. 68페이지.
두 번째 장애물은 자연의 네 가지 힘, 기본적인 힘, 중력과 전자기력, 약한 핵력, 강한 핵력이 있음이 확립된 후, 이들은 하나의 이론으로 통합할 수 있으리라는 가능성이 제시되었다. 근데 이게 두 번째 이건 에너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력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 말도 어려워요, 아무튼. 이 말도 어려운데, 70페이지로 가볼게요. 여기에서 제가 아하 했던 딱 한 문장이 나와요. 그게 두 번째 문단에 보면 새로운 발견은 익숙한 패턴에 잘 들어맞는다. 현대 물리학의 역사는 이론적 예측과 딱 들어맞는 입증된 실험 결과로 이루어진 승리의 행진이다. 라고 하면서 이게 새로운 발견은 익숙한 패턴에 잘 들어맞는다를 이게 우리가 그렇잖아요. 루틴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나의 루틴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 아침에 일어나서 내 침대 이부자리를 정리한다라든지 환기를 시킨다라든지 뭔가 나의 그냥 간단하고 심플한 루틴들을 꾸준히 가지면서 내 하루의 루틴을 가지면서 우리가 다이어리를 쓰는 게 내 머릿속으로 복잡하지 않게 내 루틴을 잘 정렬하기 위해서 다이어리를 쓰는 거잖아요. 새로운 발견에 익숙한 패턴에 잘 들어맞는다와 루틴을 연결을 시켜보면 내 에너지에 우리가 우주의 에너지가 낮과 밤이 있고 계절이 있고 이 태양계의 흐름이 루틴이 있잖아요. 24절기가 딱딱 들어맞잖아요. 이게 정말 루틴이 없으면 이 태양계의 루틴이 어긋나면 우리가 사는 게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힘들어지겠지. 예측할 수 없잖아. 그렇지만 24절기가 굉장히 과학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해부복리과 시절에 저희 과장님이 70대셨는데 조선대학교 해부병리과 교수로 이렇게 재직하시다가 퇴직하시고 우리 병원 오셨는데 머리가 하얀 백발 할아버지셨는데 제가 그때 20대 초반이었잖아요. 대학 졸업하고 바로 갔으니까 중반. 그랬는데 항상 아침에 일어나시면 24절기를 적고 계시는 거예요. 종이에다가. 그러면서 그 날짜랑 절기랑 한자랑 이거를 항상 적고 계시더라고요, 아침에. 그래서 제가 그때 24절기를 알았어요. 그 과장님이 그걸 적는 거. 그래서 제가 그때 왜 그걸 적는지 질문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적는 모습만 뵀던 것 같아요. 어.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새로운 발견에 익숙한 패턴을 잘 들어맞는다의 의미는 우리가 태양계가 이렇게 딱 루틴화되어 있지 않으면 내 삶이 어떻게 되겠는지 하면 느낌이 오시죠? 태양계가 루틴화되어 있지 않으면 제프 요정님 내 삶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냥 그 느낌대로. 음,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음, 음. 하이로미님 어때요? 태양계가 루틴화되어 있지 않으면. 예측이 안 되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뭐 그런 게 제대로 정리가 안 되고 좀 삶이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난 분명히 밤이라서 잤는데 태양이 안 떠. 그 계속 밤이야. 달만 떠 있어. 얘가 게으름을 피우는 거야. 에이, 오늘 안 하고 뭐 내일 하면 되지 하고. 태양이 안 뜨면 내가 어떻게 되겠어? 못 일어나잖아. 그죠? 지원님, 태양계가 루틴이 없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내 삶이?
태양계가 루틴이 없으면, 어,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 저가 너무 신기한 경험을 했는데, 제가 다낭에 갔다 왔잖아요. 근데 거기는 우리나라보다 2시간이 빨라요. 그러니까 늦죠? 3시. 음, 그러니까는 여기가 5시 반이면 거기는 3시 반이니까. 음, 근데 이게 제가 한 4시 50분쯤 눈을 뜨거든요. 여기 한국에서. 근데 음, 신기하게도 다낭 깜깜했을 거 아니에요? 음, 2시 50분에 눈이 떠지더라고요. 음. 2시 50분에 눈 떠져가지고, 그 한국에서 하던 루틴을 해도 제가 2시간을 버는 거예요. 한국에서보다. 그러니까 오전 7시에 조식 먹고 뭐 이렇게 하고 그때쯤 눈 뜨고 하거든요. 저기 다른 식구들은. 그래서 뭐 일어나서 책 보고 그다음에 필사하고 달리기 나가고 그리고 달리기를 한 2시간 해도 7시예요. 그래서 그런 루틴을 계속 했는데 그 깜깜한 밤이었는데 저는 이제 나왔는데 해변이었는데 무섭긴 했거든요. 근데 거기 현지인들이 4시부터 맨발로 해변을 달리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그쪽에 보면은 그런 이렇게 뭐지? 동그란 그 배에 이렇게 뭐 잡은 물고기들 파는 상인들도 막 보였고 그걸 또 사는 사람도 있었고 막 이런 현지인들의 삶도 볼 수 있었고 저는 그렇게 루틴을 했었는데, 태양계가 그 루틴을 해가 뜨고 지고 이런 거를 안 한다면, 저는 이제 몸에 습득이 되었다면 그 시간이면 눈 뜰 것 같긴 한데, 그 시간조차 그, 없어진다 생각을 하면, 그것까지 생각을 못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2시간은 큰 시차는 아니지만 만약에 내가 장기적으로 거기에서 산다라고 하면 또 내 몸이 그쪽 그쵸? 다낭의 태양계의 응, 시차에 응. 내가 적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끌려가는 거지. 그때는 이제 우리 여기서 시차 적응 여행은 뭐 8시간 차이 나는 나라를 갔다 오면 막 시차 적응하는 거 힘들죠? 굉장히 힘들어지잖아. 이게 그런 의미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우리 몸이 우주라라는 거죠. 내가 분명 일어날 시간인데 태양이 안 떠 있으니까 못 어, 일어나는 거잖아. 그죠? 자, 맞아요. 오키님, 태양계가 루틴이 없으면 어떨 것 같아요? 그 얘기 듣는 순간 전 계절이 없어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사계절을 다 어떻게 보면 알아차릴 수 있는데, 근데 그런 것도 못 느끼겠구나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에 그런 일상적인 루틴들이 다 깨지겠죠. 지금 제가 잡아놓은 스케줄들이 다 이제 뒤죽박죽 되면서 태양계 자체의 루틴이 깨지는 게 저의 루틴이 다 깨진다.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보니까. 그죠? 자, 방금 우리가 태양계의 루틴이 없어진다면이라고 가정을 했는데, 이게 마찬가지, 나 개인도 소우주라 그랬잖아요. 나의 이 삶에 나의 루틴이 없으면 내가 새로운 발견은 익숙한 패턴에 잘 들어맞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태양계에 루틴이 있으니까 과학자들이 새로운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발견하게 되잖아. 그 루틴이 쫙 있기 때문에 뭔가 변화가 생겼을 때 막 우주적 변화가 생겼다라고 이렇게 뭔가 증명해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게 바뀌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또 과학적으로 증명해내고 이렇게 하고 마찬가지 내 삶도 마찬가지 내가 루틴 있게 이렇게 나의 루틴을 기록하고 나의 루틴을 있게 이렇게 살면 나의 삶의 새로운 방향에 대해서 내가 발견하기도 쉽지만 또 알아차리기도 쉬워진다라는 거예요. 창조는 거기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의 발표는 새로운 발견은 익숙한 패턴에 잘 들어맞는다를 우리가 살아온 관계, 경험과 관계도 흔적을 남긴다. 이 루틴은, 여기 밑에, 이 내용도 있죠. 들어맞는다를 우리가 살아온 경험과 관계도 흔적을 남긴다. 루틴은 그 흔적을 성찰하며 의미를 회복한다 하는 방법이다라고 재해석한다면.
그러니까 이 문장을 이 말은 굉장히 맥락적인 말이기 때문에 이걸 제가 어떻게 다시 했냐면은 우리가를 내가로 바꿔볼게요. 내가 살아온 경험과 내가 맺어진 관계도 흔적을 남긴다. 그래서 루틴은 그 흔적을 성찰하며 내 삶의 의미를 회복하는 방법이다. 이 의미로 이 문장을 다시 제가 재해석해서 넣어 놓은 거예요. 이걸로 재해석한다면 내 삶에서 몸과 마음과 영혼을 잇는 루틴은 무엇인지. 그러면 내 삶에서 하면 너무 방대할 것이며 내 하루에서라고 하면 되겠죠. 내 하루에서 나의 몸과 나의 마음과 나의 영혼을 잇는 루틴은 무엇인지 나의 이야기를 스토리텔링 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질문을 이해하셨나요? 자, 이게 굉장히 심플한 이 지금 당신은 우주다라는 이 책의 내용에 첫 번째 우리가 빅뱅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라는 그 1장을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하는데 이거를 굉장히 방대하잖아. 이 내용이. 방대한데 이거를 어떻게 가져왔냐면 나와 내 하루에 우주의 개념을 가지고 와버린 거예요. 심플하게. 이해되셨죠? 그래서 내가 살아온 경험과 내가 맺어진 관계도 다 흔적을 남겨놨잖아. 그죠? 어떻게 해서는 자기 흔적이 뭐 사진도 있을 것이고, 뭐 기록도 있을 것이고, 뭐가 있을 거잖아. 흔적을 남겼는데, 이 나의 이런 루틴들이 그 흔적들을 성찰하며 내 삶의 의미를 회복하는 방법들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내가 하고 있는, 매일매일 행하고 있는 이것들이, 라고 이걸 해석했을 때, 그렇다면 내 하루에서 나의 몸과 나의 마음과 나의 영혼을 잇는 나만의 루틴은 무엇인지, 나의 이야기를 스토리텔링 해주세요. 이러면 조금 가볍죠. 됐죠? 자, 그러면 지원님 먼저 말씀해 보실까요? 아, 오케님 먼저 할까? 왜냐면 루리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네. 솔직히 읽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라고 했는데, 그, 루틴의 흔적을 성찰하는 의미를 회복하는 방법이다라는 걸 보면서 조금 제가 오늘 아침 에피소드라고 해야 되나? 그 아침마다 저도 좀 영상 일기 해가지고, 일기를 쓰거든요. 일기를 쓰면서, 어제 이벤트를 제가 오늘 아침에 떠올라서 썼어요. 썼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직장 내에서 후배가 지금 조금 부당한 처우를 받게 돼가지고, 제가 어제랑 그제랑 저한테 상담 카톡이 왔었어요. 지금 직장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는 그런 상담을 저한테 왔더라고요. 와가지고는, 들어보니까, 안 좋아요, 상황이. 그러니까 지금, 딱 좋은 조건으로 지금 얘가 근무할 조건이 아니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공감이 가면서 저도 조금 감정적으로 흥분을 했고, 그 부분을 좀 공감을 해주면서 일단 저 딴에는 현실적인 조언을 해줬죠. 해주면서 결론은 저도 사직하지만 이 친구한테 그냥 제가 사직을 권했어요. 너무 상황이 안 좋은 거예요. 너무 상황이 안 좋아서 그냥 이 아이를 사측에서 이용하려고 한다는 느낌이 너무 강해서 근데 그 아이도 그걸 느꼈는가 봐요. 이건 아닌데 자기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안 돼서 이제 좀 조언을 얻고 싶어서 뭐 저 말고도 다른 사람한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너무 혼란스러워서 선생님한테 조금 상의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상황을 다 들었는데 상황이 안 좋더라고요. 이런 조건으로 내가 일을 해서 저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론적으로 그냥 내가 생각할 때는 사직이 맞는데 근데 근데 계속 이렇게 제가 대화를 보면서 너무 감정적으로만 가는 것 같아서 일단은 객관적으로 네가 한번 생각을 해봐라. 저녁에 카톡이 와가지고 나 지금 보니까 잠은 못 잘 것 같은데 지금 네가 만약에 우리 지금 병원에 있는 상황과 그리고 그만뒀을 상황을 일단 네가 좀 한번 객관적으로 쓰거나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부분을
의견을 정확하게 어필을 하라라고 제가 일단 조언을 마무리 지었거든요. 금요일 날 저녁에. 금요일 날 저녁에 그렇게 하고 알겠다고 생각해보고 어제 토요일이었죠. 토요일 날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그 연락이 안 와가지고 뭐 그냥 생각하고 있나라고 했는데 또 저녁에 카톡이 왔더라고요. 와가지고는 얘기를 했는데 자기 의견을 어필을 했는데 상사분들의 반응이 제가 봐도 영 아니더라고요. 아니고 이제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음 그냥 저는 얘가 여기 묶여 있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암만 생각해도 왜 네가 이런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네가 여기 있으려고 하냐. 근데 뉘앙스가 자꾸 얘가 남아 있고 싶다는 뉘앙스가 제가 대화를 하면서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네가 남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이유가 있냐?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니까 자기 나름의 플랜이 있어서 그렇게 시행을 하려고 여기서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너무 부유리해서 너무 힘들어서 조금 혼란스러웠다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얘가 여기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없고 오히려 여기 있는 것 자체가 발목을 잡히는 것 같고 모르겠어. 어떻게 그런 업무들을 자기가 하면 또 경험이 되겠죠. 경험이 되겠는데 저는 그거를 그 애를 통해서 일단 받은 정보를 통해서는 사측에서, 그러니까 상사분들께서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 해야 될 일을 얘한테 미루고 있다는 느낌이 너무 강하더라고요. 해가지고, 이건 무슨 또 경우냐. 앞에 이벤트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 부분들이 얘를 통해서 또 겹쳐지면서 너무 아닌 것 같아서 일단은, 그래도 일단 마음을 정하긴 정했더라고요. 근데 그게 왔다 갔다 한 50% 50% 반반이었는데, 저랑 얘기를 하면서, 그냥 아닌 쪽으로 해서 아마 결론이 월요일 날 날 것 같긴 한데, 이제 그러면서 제가 오늘 일주일 그 부분에 대해서 썼거든요. 쓰면서, 저는 두 페이지 있습니다. 하나는 제 생각을 다 적고, 이제 그 적고 나면은 반대쪽에 해가지고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저의 영성, 저의 영혼에 주는 메시지를 적거든요. 적는데, 매번 적을 때만 느끼는 거지만, 제가 한쪽은 거의 감정적인 부분이 아니라 사실은 좀 팩트를 적는다면은, 왼쪽, 오른쪽에 보면은 제가 쓰는 거지만 희한하게 답이 나와요. 답이 나오면서 어떻게 제가 썼냐면은 제가 제 그 감정을 적을 때, 제 글을 적을 때도 제가 상담을 했지만 좀 감정적으로 나가지 않았나? 근데 그럼에도 저는 부조리하기 때문에 이 아이한테 이런 추천을 했습니다라고 이렇게 적었거든요. 적었는데 반대쪽에 제가 뭐라고 적었냐면은 상황이 안 좋은 건 알겠는데 감정적으로 치우치지 말아라고 적었어요. 제가 저도 모르게. 그러니까 조언은 하되 네가 너무 감정적으로 치우치다 보면은 그 객관성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 그리고 그런 너의 언행적인 부분에서 물론 네가 옳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조직에선 안 그럴 수 있다. 너를 이상하게 너는 의도를 좋았다고 하나 조직이라든지 다인의 다른 사람 같은 경우는 그거를 너의 의도를 왜곡한다거나 와전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너의 언행을 조심하라라고 제가 쓰고 있더라고요. 계속 쓰면서 물론 그 사람들한테 휘둘릴 필요는 없지만, 너의 의견을 수정하고 너의 뜻대로 가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휘둘릴 필요도 없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이상은 그 사람들한테 영향을 받고 있고, 당연히 서로서로 영향을 주게 되어 있으니까, 일단 너의 언행을 조심하라고. 좀 그런 식으로 제가 썼더라고요. 나중에 다시 보니까. 희한하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제가 그날 어제라든지 그 앞에 일들이 조금 가족에도 매칭이 되고 저의 행동이라든지 언행이라든지 이런 뭐 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저의 가족한테 영향을 미치겠다는 그런 반성 순간 생각도 못했던 부분을 제가 오른쪽으로 옮겨 적으면서 내가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간과한 부분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제가 영성 일기를 통해서 그렇게 저한테 이렇게 피드백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흔적을 제가 성찰하고 다시 의미를 발견하고 이 부분이 아침에 이제 그 영상 일기를 쓰면서 이 부분을 내가 조금 발표를 해야 되겠구나 해서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랬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그쵸. 이게, 어, 내가 그 후배가 나한테 이렇게 했지만, 내가 병원을 그만두는 상황에서 병원 입장에서 생각하면, 내가 지금까지 그 병원과 관계를 맺어서 잘 쌓아놓고 잘 마무리를 나는 유종의 미를 거두고 이렇게 나가는 상황인데, 만약에 그 후배가 그런 상황에서 나와 함께 그만두고 나간다면, 결국 그거에 대한 어떤 안 좋은 소리는 후키님이
들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렇죠. 네. 그래서 그만두고 안 두고는 그 후배가 결정할 거고, 내 생각은 그렇다. 그렇지만 너의 상황이니 너도 한번 잘 고려해서 생각해봐라. 라고 마무리를 지으면 이거는 내가 벗어나 버리는 게 되는 거잖아, 이게. 네. 그래서 그 메시지를, 이런 게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떤 메시지를 내가 이렇게 알아차리는 거. 그러면 굉장히 심플해지잖아. 여기 내가 더 이상 고민할 필요는 없잖아. 그죠? 자, 지원님 말씀도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그 새로운 발견은 익숙한 패턴에 잘 들어맞는다도 이것도 이제 밑줄을 딱 그어놨는데 이 재해석이 우리가 살아온 경험과 관계도 흔적을 남긴다. 이게 흔적을 남기는데 이게 수많은 경험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인간관계가 있는데 그 흔적을 남기는데 머릿속에서만 남아있으면 기억이 왜곡될 수도 있고 그리고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기록을 해야겠다는 그 절실함이 있어서 2년 전부터 이렇게 계속 기록을 하고 있는데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게 사진도 있고 영상도 있고 그다음에 온라인에다가 이렇게 나의 느낌을 바로바로 적을 때도 있고 아니면 뭐 수첩이나 뭐 너무 비밀스러운 일들은 온라인에다가 적기 그러니까 뭐 아날로그식으로 다이어리에다가 적는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전에 그 눈에 띄었던 게 해트트릭이랑 순환적 우주라고 했잖아요. 네. 네, 그걸로 바로 이제 챗GPT한테 또 다시 물어봤는데 맥락은 너무너무 지금 같아요. 제가 이제 새로 그런 몸과 마음과 영혼 연결하는 거. 그래서 그 달리기는 그 몸의 감각과 심장 리듬을 깨우고 그 경험의 흔적을 몸으로 느끼는 거라면 글쓰기를 하거든요. 글쓰기는 마음의 감정과 기억을 언어로 정리해서 의미를 성찰하고 그러니까 명상 같은 경우는 명상은 요번에 좀 이렇게 유튜브 보다가 좀 호기심 있게 들었던 게 알렉산더 테크닉? 그게 몸으로 움직임으로써 이 영혼을 깨우는 거라고 해서 그러니까 좀 새롭게 공부하고 싶은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막 책을 막 서치하고 있었는데 명상 같은 경우에는 영혼 또 호흡도 하고 그리고 이제 가만히 있어야 하고 일단 우주의 리듬을 이제 연결하면서 내면의 평화를 회복하는 그 세 가지를 달리기, 글쓰기, 명상 이 세 가지를 저는 이제 명상을 청소 아니야? 법당 청소. 법당이라는 의미를 땅 주고서 청소. 네, 법장을 청소하는 것도 어느 정도 저는 명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세 가지를 하루의 루틴으로 삼고선 저는 지속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몸과 마음과 영혼을 연결하는 거. 네, 그래서 그게 아까 해트트릭 얘기할 때도 보면 과거랑 현재랑 미래가 있는 게 아니라 같은 선상에 있다. 항상 같다라는 게, 어, 이게 지금 스쳐 지나가면 또 이게 또 과거가 될 거고, 음, 또 이제 현재 미래. 저는 이게 쭉 그렇게 달리면서 글 쓰면서 명상하면서 이런 삶을 이어나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순환적인 저 나름의 우주입니다. 네. 네. 그 지원님이 하는 뭐 달리기도 법당 청소도 다 달리기 명상? 지원님만의 어떤 명상의 형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하이로미님 말씀도 한번 들어볼까요? 마이크가 꺼져 계세요. 저는 몸과 마음과 영혼을 잇는 루틴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했을 때,
기도 일기하고 명상이, 이- 명상이 있거든요. 기도 일기는 쓴 지 한 몇 개월 정도 됐는데, 이거를 쓸 때와 이제 쓰지 않을 때가 확실히 그 하루의 에너지가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아침에 이제 일어나면 바로 이제 세수하고 나서 물 한 잔 먹고 이렇게 쓰는데, 쓰면서 이제 제가 뭐 고민이 있거나 뭐 질문해야 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거를 쓰고 그냥 그거에 대한 답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써지는 대로 이렇게 쭉 쓰고 나면 이제 머리가 정리가 되더라고요.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되고 내가 질문했던 것들에 대해서 어떤 답이 내려지는지 뭐 그런 거를 그런 게 딱 정리가 되면서 좀 하루가 조금 더 어, 알차게 조금 더 좋은 에너지로 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명상은 계속 몇 년째 하고 있는데, 명상을 통해서 또 하루의 에너지를 또 정리하고, 하루를 시작할 때 조금 더 좋은 에너지로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예를 들려고 하니까는 어떤 걸 들어야 될지 아, 생각을 지금 보고 있는데, 아무튼, 얘가 생각이 안, 말씀하신 게 다 예죠. 네네네. 음, 그렇게 이제, 저의 이제, 마음과 영혼을 그렇게 잊고 있고, 이제, 러닝은 제가 한 두 달째 루틴을 쭉 이어오다가 약간 몸이 안 좋아지면서 지금 그 루틴이 잠시 주춤했는데, 그 러닝도 영은님이 말씀하셨듯이 되게 나의 에너지를 끌어올리고 영혼을 맑게 하는데 되게 많은 도움이 됐거든요. 그래서 조금 다시 그거를 천천히 회복해서 다시 좀 쉬운 패턴으로 다시 달리기를 또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 세 가지가 저한테는 가장 좋은 그 루틴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제프 요정님 말씀도 들어볼까요? 저는 아침에 몸과 마음과 영혼을 잇는 루틴은 저도 기도인 것 같고요. 저녁 하루 마무리할 때의 루틴은 이렇게 남편과의 대화의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기도할 때는 감사한 거, 그 다음에 나의 덕을 높이고 업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부탁하는 거, 그다음에 관계에 대해서 근데 특히 제가 가족에 이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런지 이게 가족의 이야기를 항상 조금 많이 적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 하루를 저도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 일기를 적고 안 적고가 그 에너지 차이가 크던데 그거를 통해서 계속 저를 다져가면서 좀 이렇게 지내는 것 같고 마무리의 루틴은 보통 한 30분 정도 이렇게 남편과 하루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고, 뭐 가족 이야기를 하고, 뭐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때 제가 생각이 많이 기분도 일단은 되게 좋지만 생각이 정리가 되는 것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때는 저는 다이어리는 안 쓰고 다음날 이렇게 쓰고 그날 그 대화에서 제가 이렇게 막 정리가 되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의 루틴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 예시를 그냥 하나 이렇게 든다면 음, 이번에 출국이 되게 길었었는데 3박 4일은 시댁에 이렇게 행사가 있어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이렇게 3박 4일은 친정에 이렇게 일이 있어서 돌아다녔었는데, 그, 그냥 약간은 그 일정을 보면서 너무 빡빡해서 그 전주에 뭔가 추가된 게 두 개나 있었어가지고, 빡빡해가지고, 약간, 싫다라는 마음도 약간 올라갔었는데, 성당에 이렇게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아, 이렇게 추석에 이렇게 만날 가족이 많고 내가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자랐구나라는 이런 생각으로 또 바뀌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또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쓰는데 시댁은 3박 4일은 좀 힘들더라고요. 3일째 저녁 되는 밤에 제가, 이제 한계가 다다라서, 2박 3일까지는 괜찮은데, 3박 4일은 힘들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에피소드가 있어가지고 좀 했지만, 그때도 제가 기분이 나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예전만큼 그 감정이 욱 올라오지 않았던 거는 제가 그동안 계속 기도로 다스리면서 그런 것들이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 또 저녁에 제가 느꼈던 감정을 남편한테도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어머님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썼을 때 이렇게 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저를 이렇게 보듬어 주니까 또 제가 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루틴으로 제가 그 마음을 좀 다스릴 수 있는 시간이었고 저녁에 그거 하는 거에서는 제가 저도 모르게 이렇게 머리에 계산이 됐나 봐요. 이렇게 뭘 주고 받고 이런 게 저도 모르게 하는 그런 행동이 있는데 저한테 그냥 줄 때 내가 주려고 하는 것보다 더 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무슨 소리지? 내가 주려고 했던 것보다 그냥 더 주면 된다라고 하는 말이 뭐지? 추석 때 그 말을 했었을 때는 썩 들었을 때 처음에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는데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다 보니까 나는 오랜 시간 그냥 기브 앤 테이크가 몸에 너무 배어 있고 그냥 막연하게 뭔가 이렇게 한다라는 그런 게 부족하다라는 걸 제 스스로 알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계속 덕업일치에 대한 그런 걸 공부를 하고 행동을 하려고 노력했는데 그 부분을 또 꼭 집어서 말을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거로 계속 제가 제 화두에 두고 생활을 하다 보니 또 그게 또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남편과 대화하는 게 제 루틴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앞에는 제 이야기를 다 했지만 이제 어제 있었던 일인데 지금은 이제 제가 아이들이 다 밖에 나갔으니까 남편과 저만 집에서 지내잖아요. 근데 제가 처음 여기 결혼해서 왔을 때는 그 집에 지금 살고 있는 집에 7명이 살았어요. 어머님, 아버님, 나, 남편, 진영이, 그 다음에 저희 큰 신우가 아이랑 함께 또 같이 살았었거든요. 조카랑. 그러니까 7명이죠. 그 집에. 그러니까 방이 3개인데 2명, 3명, 2명 이렇게 지내는 상황이었죠. 그렇게 지내면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내가 영성적으로 나를 만나기가 힘든 구조였구나를 알면서 지금은 이제 남편이랑 이야기하면서 저희가 이제 그 안에 집이 있고 또 밖에 나오면 또 방을 쓸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때 나중에는 세린이 태어나고는 그쪽 방에서 우리가 썼는데 저 방을 남편이 게스트룸으로 만들어 주자 하면서 그 게스트룸의 의미는 아이들, 진영이나 세린이가 오면 지금은 공간이 세린이 방만 있기 때문에 진영이가 오면 잘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아이들이 이제 게스트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게스트룸을 만들어주자. 왜냐면 이제는 둘이서 여기서 지내다 보니까 이제 세린이가 방학 때 와도 좀 복잡거리는 느낌이 드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게스트가 된 상황인데, 이렇게 이제 공간도 좀 여유가 생기고 하니까 어제는 어디를 딱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냥 남편에게 아침 먹고 우리 거기 갔다 오자. 고성 여기 가까운데 학동 옛 담장 마을 거기를 갔다 오자 해가지고 가까우니까 다녀왔는데 이런 거. 그러니까 내가 그냥 생각나고 느낌 나는 대로 내가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이렇게 심플해지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제 몸에도 그런 반응이 이렇게 딱 에너지가 연결되는 게 제가 기침을 한번 하면 그 제프는 기침을 많이 했을 때가 있었으니까 알겠지만 이게 잘 안 멈춰져요, 기침이. 여기 이미 기관지에 자극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여기에 집중하지 않고 기관지에 제일 멀리 있는 내 발가락 끝에 집중하자라고 하면서 내 에너지를 여기 밑으로 쌓아주는 거야. 그러면 그 순간에 기관지에 자극되어 있는 이 간지러움이 싹 사라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게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거든요. 내가 계속, 왜 기침나지, 왜 기침나지 하고 있으면 계속 기침나. 근데 그때 눈을 딱 감고, 내가 여기에 집중하지 않고 내 발가락 끝에 내 에너지를 집중하자라고 해서 이걸 싹 밑으로 보내버리는, 이게 그냥 평소 같았으면 잘 안 됐을 텐데, 제가 계속 요즘에 기도일기도 쓰고, 이게 이렇게 하면서 좀 맑혀 놓았잖아요. 이 내 몸의 상태를. 그러니까 에너지가 이렇게 딱 통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내 하루에서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을 잇는 루틴을 가질 수 있는 거. 그래서 아까 달리기도 명상이고, 청소도 명상이고, 내가 다이어리를 적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나의 명상의 루틴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내 하루에 온전히 나와 만나는 결을 정리하는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책은 이런 맥락으로 읽으시면 돼요. 어렵지 않게.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첫 번째 시간 빅뱅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해서 어렵게 접근할 수도 있었지만 이걸 나와 연결하면 대우주와 소우주의 나로서 이렇게 한번 연결해 보자라고 하면 조금 수월하게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주는 왜 이체로 완벽하게 맞아떨어질까 편을 또 읽어 오시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은 어떠셨는지요, 오키님? 말씀하신 것처럼 책에 부담을 갖고 있었는데, 하고 또 저는 책을 또 팔려고 했었거든요. 관련 부분에 대해서 팔려고 했었는데, 근데 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책을 또 좋아했거든요. 챗GPT에 부탁해가지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기질은 제가 못 바꾸니까. 근데 이제, 이거는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적당한 조율을 가지고, 왜냐면 이 책을 제가 디펙 초프라라는 분을 제가 올해 탐구인물로 제가 설정을 해놨었긴 했었거든요. 그때 케이트 선생님한테 디팍 초프라 하도 얘기 많이 하셔가지고, 음, 제가 음, 음. 올해 뭐 제 탐구인물로 디팍 초프라가 있었는데, 이게 참 안 되더라고요. 이분에 대한 저서라든지 제가 책도 몇 권 빌려서 읽으려고 했는데, 잘 접근이 안 됐었는데, 이번 기회에 조금 접근이 되면서, 이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 한 파트로 이렇게 오픈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솔직히 우주도 관심 있었고, 이런 부분도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책을 계기로 해서 그런 부분도 좀 열리지 않을까 해서 조금, 재밌게 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자극을 준 것 같아요. 네. 네. 자, 지원님, 오늘 시간은 어떠셨나요? 어, 제목에서 보면은 당신을 우주랑 연결한 것에, 그리고 나는 무엇인가, 그리고 왜 이것이 중요한가 해서 이 제목이 조금 흥미롭고 그렇어요. 나는 누구인가가 아니라 나는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다시 바꾸니까요. 어, 되게, 저도 이제 산 타고 걷다 보면 그 자연의 그런 위대함을 막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일개 그 하나의 그 미물? 뭐라고 해야 되지? 어, 자연 앞에 그런 느낌도 언제 들었었고 되게 진짜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마음을 활짝 열어줄 흥미진진하고 매혹적인 모험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이거를 우주를 나와 연결시켜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나간다면, 어, 되게 사람이 자존감도 이렇게 조금 생기고, 저는 이제 달리면서 되게 여유가 많이 생겼거든요. 마음적으로. 그리고 용서라는 단어도 조금 많이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좀 많이 달라질 나를 기대하게 됩니다. 네. 자, 하이로미님 오늘 시간은 어떠셨나요? 딥백 초프라, 저도 이분의 그 다른 책도 같이 보고 있는데, 이런 나와 우주를 이렇게 연결시키고, 이제 영혼에 관련된 그런 영성적인 그런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조금 어렵긴 하지만, 제가 이제 일상을 살면서 그냥 하루의 삶을 살다 보면은 이런 영성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이라든지 그런 여유가 많이 없는데 이런 책과 시간을 통해서 조금 더 그런 부분, 나와 우주가 그런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영혼 이런 것들도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되는 에너지를 하루를 살면서도 잘 쓰면은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고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또 그런 부분들을 더 좀 활발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는 그런 시간도 참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 또 현주쌤께서 이렇게 쉽게 또 풀어주시고 다른 분들 얘기도 들으면서 더 이 책이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네. 자, 제프 요정님 오늘 시간 어떠셨나요? 뭔가가 이 책이 너무 어렵게 느껴졌는지 어제 2시간 동안 가만히 앉아서 이 책 읽어야 되는데 하다 딴짓하다가 일단은 자고 그러면 5시에 맞춰놓고 읽고 이래야겠다 했는데 갑자기 4시에 기침을 하는 바람에 깼다가 너무 늦게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아침에 지금 읽지도 못하고 6시 반에 깜짝 놀라서 들어왔는데 아예 제가 이 정보가 아예 지금 사실 견줄지만 붙이고 목차만 본 다음에 어제 책을 덮은 상태였기 때문에 내가 아예 안에 내용을 모르고 어쩌면 제 나름대로의 검은색의 과학책이라는 무서운 선입견 때문에 처음에 읽기 싫음이 오히려 이 시간에 지금 이렇게 시작을 하니까 가볍게 나랑 연결시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음부터는 읽고 들어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가 FP23 당신이 우주다를 처음 스타트를 했고요. 이거 FP23은 전체 일정이 제가 여기 커리큘럼에 넣어놨지만 오늘 다음 주 우리가 26일은 소렌스타드 오프라인 모임이 있어서 수업이 없고요. 그리고 쭉 그냥 이 일정대로 특별한 변동 없이 일정대로 하면 1월 11일에 맞춰요. 그래서 내년까지 11월, 10월, 11월, 12월, 1월까지 해서 맞춰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지 않게 편안하게 또 같이 챗GPT나 뭐 생성형 AI 여러 가지 도움을 받으면서 같이 읽으면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진 찍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수고하셨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네.